첫 번째로 우리 경영 전략하고 경영 방침이 HRD하고 연계되는 면이 특히 내년도는 굉장히 강화될 거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 이게 사실 저희가 HRD 담당자들하고 같이 경영 환경이나 경영 방침을 분석해 보면 의외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들 회사가 처한 경영 환경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경영 방침이 HRD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또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경영 방침은 이제 전년도 연말이나 연초에 이게 다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전사 방침도 있고 본부별 방침도 있는데, 그 방침이 4개면 4개, 5개면 5개를 직접 갖다 놓고 좀 해부를 해야 됩니다. HRD 교육 쪽에서는 하나하나 해부해보면 거기에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경영의 방향이 있고 방침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정말 해야 된다. HRD 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년도는 지금 아까 이천 교수님도 얘기하신 저성장 기준,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율이 불안하죠.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도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도 문제, 내려가도 문제. 그러니까 적정 환율이 1,100원입니다. 1,100원. 1,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중심 기업들은 채산성이 안 됩니다. 또 1,200원이 더 넘어가면 부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한 부담을 받게 돼요. 적정 환율이 1,100원. 유가도 그래요. 유가도 적정 유가. 너무 유가가 지금 떨어졌다는 것은 세계 소비가 떨어져서 지금 유가가 떨어져 있어요. 또 유가가 너무 높아지면 또 우리가 또 굉장한 물가 상승의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유가가 또 얼마냐? 뭐 60불, 70불 그 정도라고 얘기들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변화들이 또 조기 대선 확정적이죠, 거의. 지금 조기 대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정확하게 경영 방침을 못 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발령도 지금 늦어지고 있고 상당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또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AI, 인공지능 굉장히 빨리 지금 와 있고, 또 IoT 이미 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빅데이터. 근데 이거 얘기만 많이 되고 있지 이거를 임원이나 중간 관리자들이 지금 뭔지 정확히 몰라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회사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통신업이든 통신업한테 미치는, 자동차업이면 자동차업한테 미치는 영향, 또 근로자의 노동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인사에 미치는 영향,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업종이나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거를 좀 빨리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얘기는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면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KPI가 좀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KPI는 각 전사적인 KPI도 있고 본부별로도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표죠. 목표는 아니고 지표인데 그 지표에 저는 이 교육이 가야 될 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직접 그 KPI를 가지고 저희가 본부별 교육 목표를 뽑아본 저로서는 제가 왜 KPI를 지금까지 이렇게 소홀히 취급했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KPI가 교육 목표와 연계가 돼야 돼요. 직접적으로 KPI들을 직접 갖다 놓고 그게 교육 목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 교육 빼고 리더십부터 직무교육까지는 철저히 KPI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중간관리자의 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저성장 기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100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100이라는 노동력이 투입이 됐다면 이제 100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150이 투입돼야 돼요. 그 150이 투입돼도 100이라는 목표가 잘 도달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저성장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조그만 사소한 문제에도 굉장히 압력을 받고 서로 좋지 않은 말이, 부정적인 표현이 나가고 조직의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 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주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 관리자의 우리가 역량 개발 그러면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인간관계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간 관리자라면 비즈니스 리더십 쪽으로 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된다. 비즈니스 리더십은 사업 기획에서부터 목표 설정, 성과 관리, 위기 관리, 원가 관리, 위기 관리, 조직 관리, 부하 육성까지 우리가 기존의 인간관계 중심으로 가왔던 그 리더십에서 비즈니스 중심으로 이제 리더십이 가야 되고 그쪽을 좀 더 강조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차피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 예산이 뭐 일부 유지된다고 했던 기업들이 많다고는 하신다면은 교육 예산이 감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저는 뭐 감축이 되면 전체적인 교육의 양이 줄 수도 있지만 질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고 확실한 효과를 내는 쪽에다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불분명한 이벤트 성격의 교육들은 싹 다 날리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교육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중간 관리자, 비즈니스 리더십, 그리고 현장 관리자들, 현장 관리자들이 성과 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 성과 관리라는 게 마지막 연말에 목표 달성력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기록하고 그 기록된 걸 가지고 면담도 하고 피드백도 해주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일련의 성과 관리의 프로세스에서 우리나라 중간 관리자들이 첫째, 관찰을 못합니다. 직원들의 행동을 정확히 관찰을 못해요. 그리고 기록도 추상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써서 열심히 일했다. 그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걸 느낀 그 열심히에 해당되는 행위를 기록해야 되는데 열심히라고 적어버리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떤 행동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라고 느꼈는지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인 건 남아있지만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면담하고 피드백 해줄 때 정확하게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또 굉장히 못합니다. 우리나라 중간관리자들은 피드백에서 거의 다 인심을 잃어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직원들의 인심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원수지간이 됩니다. 팀원들하고 원수지간. 그래서 이 현장 관리자들의 성과 관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기술 리더들이 엔지니어 쪽의 전문성은 굉장히 높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경영 쪽에 또 취약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술을 기반으로 TRM을 달성할 수 있는 테크 로드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력도 올리면서 조직력도 올리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높여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경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방법 관련된 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오늘 앞에서 70, 20, 12 지금 그 이창 교수님뿐만 아니라 뒤에 하는 조용탁 대표님도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된 조직 활성화인데 저희가 이제 그 10개 기업 정도는 매년 조직 진단을 해오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적으로 시계열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5년 동안 봤을 때 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을 봤을 때 조직 몰입도는 지금 보시는 대로 3.8에서 3.3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직 의도는 2.8에서 3.6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이 5년간의 변화를 보면 그러니까 그냥 종합하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떨어지고 우리 회사 때릴까 말까 하는 그 이직 의도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우리 HRD 쪽에서 보면 굉장히 환경이 이제 워낙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이 저조하고 이러니까 생기는 문제, 그게 이제 다운된 조직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 하고 직원들을 쥐잡듯이 몰면서 문제를 쫙 풀어가지고 뽑아내서 그 문제 해결에 대안을 찾고 이런 약점 기반 내지 단점 기반 워크숍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했던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최고의 경험들을 찾아내서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길러나가는 강점 기반 조직 개발 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방향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하고 현장 조직 또 부서와 부서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 진단의 결과들을 보면 이 본사와 현장 조직은 본사가 있고 현장 조직인데 본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인사, 재무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으니까 본사가 군림을 합니다. 현장 위에.
공장이나 영업조직이 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부서 간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한데 부서 평가에서 우리 부서만 잘 받으면 되니까 다른 부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게 상대평가의 폐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서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본사 현장 간, 부서와 부서 간에 저는 크로스 1일이나 일주일,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이상 현장 교환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좀 좋겠고요. 부서 간의 시스템이나 실무 노하우 교류회 같은 거 또는 부서를 뛰어넘는 크로스 OJT. 예, 저희가 이제 같은 부서 선배한테 OJT 받는 거하고 다른 부서 선배한테 OJT 받는 거를 했던 OJT 효과가 다 타부서 선배가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부서 선배한테는 업무와 관련된 걸 직접 배우니까 좋은 건 있는데 종합적인 지도를 못 받죠. 객관적으로 지도를 못 받고 타부서 선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좋은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 OJT 같은 건 부서 간의 이해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계층 간 갈등 쪽인데 지금 이 저성장기는 결국 투입 대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임원으로부터 중간관리자들이 압력을 많이 받고 중간관리자들이 또 사원을 많이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 간 갈등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실수에도 약간의 이탈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문제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층 간 갈등은 결국 우리가 직급별 교육에서 동일 직급자들끼리 뭐 이렇게 토론을 해서 팀 빌딩하고 이거는 돌아가면 다시 이 수직구조 속으로 들어가면서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동일 계층끼리가 아니라 아예 팀장부터 다 같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계층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도는 분명히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예상이 되는 해입니다. HRD는 다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성과에 대한 압박도 많이 받을 거고 실제로 그 진행되는 교육 하나하나에 대한 상당한 이 감시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2017년도는 우리 HRD 담당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리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때가 기회입니다. 네, 우리 HRD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위기이기도 하지만 HRD에게는 또 다른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